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대표 전화로 전화 오셨다면서요. 이거 요새 네이버를 필두로 이 카카오 게임즈, 어제 또 컴투스, 오늘 뭐 컴투스 홀딩스 전체적으로 조금 목표 주가를 조금 사실 계리율 조정 차원도 있기도 하고, 또 목표 주가도 좀 조정하고, 또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이러고 좀 톤다운도 하고, 오늘 컴투스 홀딩스는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또 의견도 내리고 하고, 전체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전화를 좀 몇 통 받곤 합니다. 근데 오늘 컴투스 홀딩스도 많이 빠졌네. 이게 지금 사실 카카오 갖고도 좀 약간 이게 저희 의견이 좀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안 좋다고 해서 주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거 상대적으로 이른 장에서 삼성전자가 낫겠다,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이러는 건데, 네. 그래서 카카오도 예전부터 굉장히 좋게 말씀해 오시다가 최근 들어서 좀 상황이 좀 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고, 컴투스도 마찬가지죠. 어제 컴투스, 오늘 컴투스 홀딩스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까지 이제 제가 커버리지하고 있는 그 인터넷 게임 종목들 5번째로 계속 프리뷰 시기에 그 프리뷰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골격이나 로직은 대동소이해요. 다 똑같아요. 일단 특히 이제 플랫폼 쪽은 네이버, 카카오 등의 플랫폼 쪽은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분위기로 많이 올라가요. 오르는 많이 급등한 자체는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그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다만 늘 주가라고 하는 게 늘 그렇듯이 일단 기대감으로 이제 보여주는 숫자보다 조금 빨리 오르긴 했죠. 그리고 게임주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오르는 1년 반 동안은 각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제 각계전투니까, 카카오 게임주처럼 오더니 빅히트를 칠 때 그 순간적으로 좀 오르는 종목이 있었는가 하면, NC처럼 1년 반 내내 소외를 받는 종목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좀 못 오르다가, 기억하시듯이 작년 하반기에 NFT 메타버스가 핫 이슈가 되면서 이쪽 모멘텀을 잘 활용하고 잘 준비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어필한 그 컴투스 홀딩스, 구 게임빌이죠. 그리고 또 컴투스 홀딩스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컴투스 홀딩스의 자회사인 또 컴투스, 그리고 그 전에 P2E 게임의 이제 한국 원조라 불리는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죠, 하반기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고 글로벌리하게 금리 인상, 그다음에 그 양적 기축, QT,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미리 오른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새해 들어서 특히 이제 성장주들이, 특히 많이 오른 성장주들이,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성장주들이 그 개별적인 회사의 펀더멘탈 상황, 밸류에이션 동향을 떠나서 기본 시츄에이션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웬만큼 사실 지금 4분기 프리뷰 시기인데 실적이 거의 스프라이즈 수준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독자적으로 뭔가 지금 상승을 시연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하필 또 이 프리뷰 타이밍까지 맞물려 가지고 4분기 연간 및 4분기, 근데 또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또 개별 업체들,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 4분기 실적이 대체로 또 컨센서스 대비 좀 미달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등등 실적에서 딱 부러진 어떤 또 서프라이즈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주가는 가만히 두어도 또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괴리율은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베타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애널리스트들이라면 아마 이 프리뷰 타이밍 또는 리뷰 타이밍에 현실적으로 지금 괴리율을 조정한다든지 또 이런 어떤 일부 톤다운을 한다든지 이런 조정 작업은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 조정을 계리율 조절하고 이런 구간이 이번 4분기 많이 진행될 거, 실적들이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워낙 큰 업체, 국민주잖아요. 대장주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대장주이고, 또 원래 우리가 속해 있던 영역이 이제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조금 이렇게 이 IT 쪽, IT 서비스 쪽 업체를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조금 일반 굴뚝주들에 비해서는 베타가 좀 크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이제 과거의 중소형주가 아니라 워낙 국민 대장주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는 실적도 예측 가능성이 뛰어나요. 특정 일회성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지 근본적인 구조적인 실적이
지나칠 정도로 서프라이즈가 난다든지 지나칠 정도로 쇼크가 나지 그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실적이 4분기가 비용단에서 몇 개 정체성 투자 비용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컨센 대비로는 뭐 조금 미달된다 정도이지 회사가 뭐 일을 잘못해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적이 깨지는 가운데 아 이거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쇼크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나 카카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는 좀 복잡하죠 이번에 자회사 카카오 고임지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연결 편입 또 그와 관련된 뭐 PPI 상각 그 다음에 자회사 카카오 벤처스가 그 운영하는 어떤 펀드 쪽에서 두나무 운영을 워낙 잘해가지고 그 이번에 펀드 청산하면서 비교적 대규모의 뭐 일회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회성적인 요인들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뭐 오바를 해도 초과를 해도 크게 초과하는 건 아니고 분기마다 또 미달됐다 해서 쇼크 수준으로 크게 미달되는 건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이 뛰어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뭐 되게 안 좋아서 그게 추가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다만 그 플랫폼 대장주로서 쭉 상승을 한 다음에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좀 숨고르기형 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게임주들은 조금 시총이 작고 실적 규모도 작고 해서 주가도 확실히 베타가 좀 큽니다. 오를 때도 몇몇 종목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지만 새해 들어서 조정 폭도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하루에 뭐 7, 8% 쉽게는 10% 이상까지도 지금 요 며칠은 좀 조정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긴 하죠. 그 정도 개별 종목의 특수나 그런 차이는 있을 뿐 상황 자체는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거는 지난 거고 뭐 컴퓨터 홀딩스부터 우리 얘기를 할까요? 오늘 나온 거니까. 홀딩스부터 먼저 얘기하면 컴퓨터 홀딩스 여러분 게임빌입니다. 게임빌. 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게임빌은 최근 한 6년간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업체였거든요. 과거 2010년 초반에 뭐 그냥 컴퓨터가 들어가서 모바일 게임 업체 대표주였는데 그 이후로 별이 되어라라든지 요 몇 개 의미 있는 그때 제법 히트친 아이템들도 몇 개 있었지만 요 근래 특히 요 몇 년 동안은 내놓는 게임마다 다 고만고만하고 그 컴퓨터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고는 늘 적자였고요. 심지어는 컴퓨터 지분법 이익 제외하고는 손익가치도 마이너스고 이론적으로 자산가치도 마이너스예요. 그 지금 장부가격에서 컴퓨터 장부가격 빼버리면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실제 또 지금 순현금도 마이너스고요. 즉 그 자체적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부채로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게임빌이 최근 몇 년간 경영 액션에서 잘했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은 컴투스를 인수한 겁니다. 자기 자회사로서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실적금도 훨씬 더 크고 가치도 훨씬 큰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작 게임빌은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요게 그 하반기에 그 사실 NFT와 메타버스 모멘텀이 글로벌 이야기했던 이게 핫 이슈로 핫 모멘텀으로 폭발하기 전에 원래 대한민국 2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좀 들고 10몇 프로 들고 있었어요. 말이 2대 주주지 그 2위 업체이지 1위 업체인 업비트가 마켓시가 80% 넘고 코인원이 하면 10% 남짓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들고 있다가 요 8월인가요? 그 무렵에 한 20몇 프로 정도를 추가 인수를 해서 한 30 몇 프로 정도를 가지면서 2대 주주로 올랐었다고 했는데 그 무렵이 가상화폐도 변동성 크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국에서 ETF 나오고 이러면서 그 전에 뭐 중국에서 규제다 뭐다 해서 쭉 좀 부진하다가 가상화폐가 막 달아오를 그 무렵에 코인은 지분을 추가로 사면서 주가가 확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 무렵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NFT 메타버스 특히 NFT가 뭐 모멘텀으로 등장하면서 이쪽 관련돼 가지고 NFT 기반의 이제 P2E 게임을 준비를 하고요.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도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 디지털 자산 원래 이제 1분기에 C2X라고 하는 가칭 C2X라고 하는 그 가상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를 하고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 계획, 운영 일정을 발표하고 그리고 1분기에 원래 이제 3개인데 1분기에 크로매틱 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퍼스트 NFT 기반의 P2E 게임을 론칭 계획을 발표하고 하면서 그 이슈를 잘 활용하면서 일단은 숫자로 보여주는 단계는 아직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실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껍데기예요. 그 자체적으로는 이번 4분기도 당연히 컴퓨터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고 나면 적자 그대로 유지일 거고요. 실적 신작도 없고 고만고만할 거고요. 근데 그 기대감으로 워낙 이 NFT 메타버스 모멘텀이 워낙 컸고 그리고 동사가 준비하는 사실 뭐 N소프트고 이런 대장주들도 한참 NFT 모멘텀이 시에서 핫 이슈로 등장할 때도 조용히 가만히 있었을 때 오히려 게임빌이 이 이슈를 잘 활용하고 잘 준비하고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다만 그때 제가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커버리지 드랍을 했다가 이 NFT 모멘텀의 방향성은 일리 있다. 이 터무니없는 상승이 아니라 상당히 일리 있는 상승이라고 보고 급히 커버리지를 재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들어 올리고 그 당시 종가 기준으로 거의 40% 이상의 여력을 두고 18만 4천 원의 이 바이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8월 가격에 비해서는 뭐 거의 한 서너 배 올라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오르면서 얼마 전에 그 20만 원 넘어가면서 이제 목표 주가도 상당히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주가가 한 6배가 올랐죠. 지금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빠지기 전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요 근래에 좀 빠져가지고 전저점 8월 전저점 대비 한 5배가 올라 있는 겁니다. 시총이 한 2,400~500억 가다가 거의 1조 5천억까지 갔다가 지금도 한 1조 정도 오늘 좀 빠졌었는데 1조 조금 안 됩니다만 1조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중에 이제 C2X를 발행했을 때 이 생태계 구성을 어떻게 하고 메인넷 테스트를 어떻게 해서 그리고 그 기반에 C2X를 거래 앞에서 퍼스트 게임이 크로매틱 소울을 론칭해가지고 사실 크로매틱 소울은 그 전에 1년 반 동안 늘 이야기해왔던 그 프로젝트 C라고 하는 방치형 게임이에요. 여기에 이제 NFT 기반의 P2E 즉 몇 개 아이템을 P2E를 씌우는 NFT를 씌우는 거거든. 가만히 그냥 나왔으면 솔직히 아무 기대감도 없는 게임이었는데 이거를 NFT 기반의 P2E를 씌워서 나왔을 때 유저가 확산이 돼서 ROF를 증가시켜서 히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전에 C2X를 발행하고 ICO를 하면 이 어떤 메인넷 테스트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1분기 말 정도에 NFT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오픈할 텐데 오픈 이후에 처음에 이제 디지털 아이돌 중심 IP로 론칭을 합니다만 3개월, 뭐 6개월, 1년 정도 거래액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증명하는 게 필요하죠. 기대감으로 오른 건 일리가 있지만 3개월 동안에 숫자로 보여주지 않고 추정도 안 되는 영역에서 5배, 6배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 상황도 지금 약간 조정돼 있고 해서 오늘은 목표 주가를 그대로 두고 이제 의견을 하향한 거죠. 네, 사실 뭐 이제 나온 김에 말을 하면 이게 작년에 뭐 3, 4만 원 하던 주식이었는데 네네. 그렇잖아요. 20만 원 넘어갔었던 거니까 20 한 3, 4만까지 갔다가 그렇죠. 근데 빠지고 있죠. 사실 지금 이거 외에도 뭐 지금 서점에 가면 뭐 메타버스, NFT 뭐 책 엄청 많잖아요. 예. 이거 미래다, 뭐 미래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 보는데 근데 이거 뭐 테마틱하게 이쪽으로 너무 올렸다 이게 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꺼진다기보다는 이 주가의 생리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갈 만큼 갔다가 또 조금 쉬다가 또 이게 아니라 갈 때는 그죠 과하게 확 슈팅했다가 너무 지나치 슈팅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은 쑥 좀 토해냈다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미래사는 맞으니까 그 중에서 검증된 이 모멘텀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시키는 업체들은 그죠 중간에 왔다 갔다 약간 계단식으로 가지만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기는 갈 것 같고 이 모멘텀이 꺼진다라기보다는 주식의 생리처럼 좀 과하게 슈팅했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 국면에 있는. 근데 지금 말 들어보면 게임빌 아니에요. 게임빌은 그렇죠. 자체적으로 별로 뭐 실적 측면에서는 별로 볼 게 없는 회사고 실적 측면에서는 한동안 별로 볼 건 없을 겁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런 NFT라든가 메타버스나 이런 쪽의 미래에 대한 성장 기대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차분히 반영될 때는 뭐 그래도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가다 좀 주춤하면 사서 늘리고 사서 늘리고 이런 전략이 가능하겠지만 뭐 3, 4만 원에서 20몇만 원까지 그냥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건 보통 분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출 한번 하고 나면 어설프게 지금 들어가면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오늘도 사실 그 아까 이제 전화를 여기서 빠져봤자 뭐 이거 빠진다고 해서 이게 뭐 하락이 끝나고 다시 뭐 저점 매수다 이거 얘기하기에는 너무 분출 뒤에 어쩌면 팔놈들은 다 판 거 아니에요? 지금 저 1차 분출 뒤에 상당히 가혹한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 있고 말 그대로 변동성 구간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이나 모레 또 하루에 7, 8% 오르는 날도 하루 며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전체적으로는 이게 근데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오를 수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상당히 그냥 쉴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내려야죠. 지금 변동순간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심하게 쉬는 국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뭐 다 답안지 까고 보는 거야 너무나 쉽죠. 근데 일단 가정을 해서 8, 9월에 그때 완전 저점은 아니더라도 한 두세 배 정도 올라있던 그 9, 10월 그 무렵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6배, 5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두 배 아니면 6, 70, 한 7, 80%라도 이렇게 올라 있다 이러면은 지금 이거를 뭐 약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편안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한 4배 이상 올라갈 때는 사실은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리스크를 안고 의사결정을 해서 서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거기서 사실은 조금만 더 올라버려도 한 6배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변동성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한 4배 정도 올라 있을 때는 1차 조정 구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다시 따라가는 건 사실 위험하거든요.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단언하기 어려운데 시장 상황도 그렇고 이제 실행 계획만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1분기에 이제 C2X가 발행이 되고 첫 게임이 론칭이 되고 뭐 디지털 거래소가 론칭하고 이런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일정이 가동되는데 이 일정이 가동되는 거를 2차 모멘텀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1차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 실질적인 어떤 그 검증은 나중에 또 해야 되고요. 사실 재료 노출로 봐야 될지 사실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6배 올랐으면 솔직히 좀 많이 올랐잖아요. 3개월 동안. 일단 홀드로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굳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자료에 우리가 다 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자료를 어떤 맥락을 좀 전하고 싶어서인데 성종화 팀장님의 생각도 사실 뭐 장기적으로 뭐 10년 뒤에는 뭐 메타버스의 시대가 좋아질지 몰라 4, 5년 뒤에는 모르겠지만 향후 1년을 놓고 본다면 지금 다시 강하게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올해 내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글쎄, 만약에 이제 가정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모르겠고 지금 너무나 변동성 구간이고 큰 그림에서는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는 이 허들을 지나고 넥스트 모멘텀으로 갈 때는 만약에 컴퓨터홀딩스가 쉬워요. 컴퓨터홀딩스가 지금 6배 올랐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던진 건 딱 3개 정도거든요. NFT 기반의 P2E 게임을 원래 3개 론칭할 건데 1분기 1개, 2분기 1개, 3분기 1개 론칭할 거다. 요거 하나 하고요. 그럼 두 번째 NFT 기반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오픈할 거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투스 홀딩스는 아니지만 그 자회사인 컴투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이제 론칭을 하고 하반기부터 디지털 오피스 중심으로 우선은 캡티브 업체들을 입점.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다음에 난 캡티브, 즉 컴투스 자회사 이외의 업체들을 론칭시키고 요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 일정이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3개월, 6개월 이렇게 검증해 갈 때 당장의 의미 있는 실적까지는 아니어도 의미 있는 트래픽, 의미 있는 거래 정도의 어떤 지표를 의미 있게 보여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2차 또 모멘텀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뭐 별로 그렇게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에 초기에 그 사업 초기에 조금 못 보여준다 그러면 워낙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컴투스는 좀 달라요. 컴투스는 사실 뭐 연초 10만 원 하다가 좀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해가지고 사실 크게 오른 건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6배 올랐다가 5배 오늘 좀 빠져도 지금 한 4배 이상 올라 있을 텐데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기들이 제시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기간별로 좀 증명을 해갈 때 좋은 지표를 보여주면 당연히 또 2차 랠리가 가능할 것이고 의외로 거기서 지표가 좀 안 나온다 그러면 추가 조정도 가능할 거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컴투스와 컴투스 홀딩스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스텝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희 그 메타버스 ETF 최근에 엄청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 구성 맞습니다. 종목도 보면 딱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거든 이것들이. 한국 그 ETF들도 그 11월 제가 그 이번 그 자료 쓸 때 고무료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좀 조정을 거쳤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컴퓨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떤 호재 앞으로의 계획 어떤 그런 것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이게 아주 구체화되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모멘텀 받기 힘들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레이드 하신 거 아니에요? 다운그레이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듣기 싫어하는 얘기도 이럴 때는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 얼마까지 좋다 얘기하지 않냐 왜 그러냐 근데 저희가 그때 18만 원대 적었지만 20몇만 원 갈 때도 TP는 안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때는 버블이었으니까 근데 이러한 저희 전체 매크로 환경이 변할 때는 비싼 주식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명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한 거고 컴투스는 약간 상황은 다르죠. 컴투스는 비슷해요? 컴투스 홀딩스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 사실은 재밌게도 컴투스 홀딩스 저 게임빌도 그 본원적인 자체 실적은 뭐 맨날 적자고 그죠. 정말 껍데기거든요. 진짜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말이죠. 20%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컴투스 지분법 이익이 워낙 커가지고
컴투스를 떼내고 생각하면은 손익도 마이너스고 자산 가치도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컴투스를 포함한 일반 이익으로 하면은 기존에 워낙 사실은 그 게임주로서 눈높이로 봤을 때 자체 게임에서의 어떤 신작 모멘텀이 없으면 디스카운트 되는 건 맞는데 멀티플이 10배도 안 됐어요. 뭐 6배, 7배 이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지금 저 6배 올랐다가 5배, 지금 기준으로 한 4배 정도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은 원래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멀티플이 한 20배대 정도 되면은 정도 되잖아요. 이 일반 우리가 그 게임주들의 밸류에이션 할 때 보통 2022년 기준으로 한 20배대 정도, 20배 중반대 정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멀티플이 또 아주 높은 것도 아니에요. 컴투스 홀딩스는 웃기게도. 다만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그리고 회사는 컴투스 홀딩스로 바꿨지만은 지난 10월부터 또 지수에서도 탈피가 지금 지수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NFT 메타버스 모멘텀이 폭발할 때 일단 숫자로 보여주기 전에 몇 가지 실행 계획만 가지고 짧은 3개월 만에 막 6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컴투스도 비슷하면은 컴투스도 어쨌든 그 모회사인데 게임빌 그 컴투스 홀딩스가 그렇게 리딩을 하면서 컴투스도 NFT 기반의 P2E 게임 원래 나올 그 컴투스의 P2E 게임들은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은 의외로 컴투스 홀딩스와 달리 컴투스의 원래 예정 세계 P2E 게임은 일단은 NFT 기반 P2E 게임은 아니고요. NFT는 아니고 NFT를 씌우는 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FT 펑츄얼 토큰 그러니까 펑지블 토큰 대체 가능 토큰 기반의 P2E 게임인데 뭐 이쪽 영역에 대해서도 그 최근에 모멘텀이 폭발할 때 어느 정도 실행 계획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게임빌처럼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컴투스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 회사는 컴투스가 훨씬 크지만 이쪽 생태계에서는 컴투스 홀딩스 게임빌이 모회사이고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가 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게임빌이 하기로 했고요. 대신에 우리 컴투스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리딩을 하기로 했고 그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 이름을 컴투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투버스를 비롯한 메타버스 그리고 약간의 P2E 게임 이쪽 모멘텀에 일정 부분 걸려 있는 거는 맞아요. 다만 시총이 2천 몇백억밖에 안 하던 게임빌이 좀 더 구체적으로 NFT 기반의 P2E 게임도 그렇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그렇고 또 C2X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상화폐 발행도 그렇고 조금 이쪽에 구체적으로 좀 깊게 걸려 있었다면 컴투스는 이제 컴투버스하고 그다음 P2E 게임하고 약간 조금 게임빌보다는 덜 깊게 걸려 있다 보니까 게임빌보다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뭐 제법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고 해서 8월 이 모멘텀이 작동한 이후 기점으로 보면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게 또 많이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과하게 올랐다가 과하게 조정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조금 컴투스 홀딩스하고 좀 다릅니다. 자, 컴투스도 1분기 중에 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은 원래 서머너즈 워 IP를 기반으로 동사가 자체 개발한 MMORPG 장르 게임인데 몇 차례 연기가 돼가지고 원래 애초 1분기에 론칭할 예정이었던 게임인데요. 여기다가 몇몇 아이템을 그 밑에 유틸리티 토큰으로 게임 아이템이 환전이 되고 그 유틸리티 토큰을 아마도 그 C2X로 환전하는 이른바 그 위메이드의 미르포와 거의 유사한 어떤 그 방식을 벤치마킹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밑에 유틸리티 토큰은 펑지블 토큰이지 난 펑지블 토큰은 아니기 때문에 NFT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론칭할 예정된 서머너즈 크로니클에 이제 P2E 시스템을 붙여서 1분기에 론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컴투버스라고 하는 이런 메타버스 종합 메타버스 그 플랫폼 서비스는 원래 하반기에는 이제 컴투스와 컴투스 계열사들을 그 디지털 오피스로 론칭시키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컴투스 계열사 이외에 여타 회사들도 론칭시키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금융 그다음에 또 의료 이런 다양한 업종군들도 론칭을 시키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좀 올랐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고 또 4분기 실적도 지금 프리뷰 시기인데 4분기 실적도 컴퓨터가 좀 복잡한데 이번에 자회사 위지윅 스튜디오 그 영상 솔루션 쪽 그 업체 있잖아요. 그 위지윅 스튜디오를 이번에 4분기에 연결 편입을 시키는데 위지윅 스튜디오는 분기 매출은 뭐 한 300억 남짓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은 거의 BP였고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 좀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4분기에 뭐 매출은 한 300억 남짓 영업이익 기여도는 없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 매출이 한 300억 정도가 연결 편입으로 붙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매출은 지난 분기보다 뭐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영업이익도 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회성 연결 편입 효과를 제외하고 나면은 매출은
제 전망치보다 조금 미달되고 영업이익은 전망치에 부합하는 정도, 특별한 어닝 모멘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실적은 아닌 정도가 예상이 되고 제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시장 컨센 대비로는 조금 미달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닝 모멘텀이 있는 시기는 아니고 전체적인 성장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에 따른 조정 국면은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가 빠져서 이격도 좀 있고 해서 괴리율 조정도 좀 필요하고 해서 어제 제가 이제 목표 주가는 조금 하향을 했었는데요. 대신에 컴투스는 밸류에이션 자체로만 굳이 보자면 물론 뭐 게임주로서의 눈높이와 달리 그동안에 몇 년간 신장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신장 모멘텀이 있는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멀티플이 상당히 디스카운트 당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뭐 NC를 비롯한 넷마블을 비롯한 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대한민국 게임 대장주들 대비 어쨌든 컴투스 멀티플은 낮아요. 그동안은 멀티플이 낮았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신장 모멘텀이 없었으니까. 다만 지금은 그 메타버스랑 일부 P2E 게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신장 모멘텀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컴투스는 여타 게임주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조금 여유가 있긴 해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성장주들의 조정 분위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결국 그 컴투스도 위지역 스튜디오도 난리였잖아요. 그거 주가.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섹터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저같이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너무 좀 스토리텔링으로 앞서서 너무 많이 반영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저는 오늘 질문 하나예요. 물론 이걸 10년 뒤까지 보시겠다면 뭐 저는 별 상관 없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 그때 우리 그때 IT 한참 좋았을 때도 뭐 기억나세요? 뭐 장미디어, 사이버텍 홀딩스 그렇죠. 뭐 뭔가 완전 정말 그 시대를 히트컴퓨터, 지금 핸디소프트 미래에셋의 탄생 배경이었던 또 회사도 있었죠. 네네. 그런 회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종목들 중에서는 시장이 없네요. 네. 그 당시에는 그 미래를 다 지배할 기업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지만 그만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냥 뭐 이건 기다리면 무조건 된다 말을 저는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저는. 근데 특히 이것들이 한 4, 5개월 동안에 너무 주가 측면에서 급하게 미래의 성장 가치를 반영해 왔기 때문에 좀 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나. 이 말을 굉장히 불편해들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밸류에이션 보고 있으면 좀 말씀하시는 동안 봤는데 뭐 여기서 뭐 굳이 뭐 살 사람들이 있을까요? 문제는 그래도 늘 그렇듯이 한참 오를 때 그 기세를 보고 그래서 그거야. 막 들어온 투자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첫 준비하다 보면 투자라는 거는 결국 여러 종류가 있죠. 바이홀드도 있고 밸류 투자자도 있고 또 모멘텀 플레이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투자 전략에 따라서 정답은 하나가 아닐 텐데 모멘텀 투자 스타일이죠. 이게 쉽게 말해서 주가도 치고 나가고 소위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시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그렇게 한번 되다가 멈추면 후유증이 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무슨 말이냐. 카카오 정말 난리였었던 거 아시죠? 지금 정말 저도 요새 가끔은 이거 저기 뭐 이리온이야 뭐 이리온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별 상관없는데 여하튼 고민돼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했던 의도와를 다르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고 아까 저기도 전화 받고 그랬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무슨 카카오에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래요. 뭐 이게 뭐 공매도를 시키려고 뭐 작정을짜냐 정말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아니고. 그러니까 참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전 더 솔직히 말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투자가 종교라고 믿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일단 분명한 거는 비싼 주식들은 좀 더 고민이 돼서 오늘 성동환 팀장 좀 불편해 했잖아 오늘 뭐 그런 카카오도 고민스럽고 네이버도 뭐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우리가 노땅들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솔직히 말하고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컴투스 홀딩스는 특히 그렇고 저희 메타버스 뭐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뭐 저가매수 외치겠지만 아마 분출했던 거 아니냐 저희들이 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조정 양상이 뭐 화끈하게 조정받고 밑에서 한참 길지 그냥
조금씩 조정받을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일정 수준 조정을 거친 다음에 또 반면에 나중에 지금 그들이 펼쳐놓은 여러 가지 또 NFT나 메타버스 이런 그 비즈니스들이 또 하나씩 이삭을 주우면 또 다시 갑니다. 주가라고 하는 그런 거니까. 지금은 그 기대감 하지만 사실 너무 단기에 너무 급하게 너무 많이 주식시장이 그 역사의 한줄 그 사례로 기록될 정도로 사실 여러분 3개월 동안 6배면 이건 진짜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사례에 기록될 정도의 상승이거든요. 보여준 거는 당장에 지금 실제 보여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일반 주린이들은. 아유, 나중엔 좋아질 겁니다. 제가 그 사이버텍 홀딩스 장미디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죠. 그렇죠. 그 사업의 중심이 뭐가 되는지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진짜 사라지는 거고 되면은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가는 거고. 카카오의 전신이 뭐예요? 다음이잖아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것도 다 흡수된 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합병했는데 뭐 사실은 백도 비슷하게 됐죠. 백도 지금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포탈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카카오 중심이 됐지만은 아니 좀 남아 있죠. 그걸 뭐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 솔직히 말하면 비슷된 거지 뭐. 그리고 뭐 이런 우리 과거에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1990년서부터 큰 주가 시기열 보면 시총 상위 종목 보면은 만약 2000년대 후반기에 KT 사셨던 분들은 지금 어떨까요? KT는 그때 정점 치고 나는 통신 옛날에 하셨으니까 그때 통신주 하면 대단했었고 제 기억에 그 KT의 본사가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광화문 쪽에 사주 받으시는 KT 그 직원분들이 부자가 됐어요. KT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시절도 있었다는 거. 지금 KT 얘기하면 그러듯이 한전도 그랬고 제가 뭐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저희 뭐 오늘 송 팀장한테도 막 전화하시고 이런 분들이 공통적인 게 왜 주식을 장기 투자라고 하지 않고 당신들 자꾸 이러자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조금의 주식 투자를 한국 증시 환경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삼성전자는 좋았죠. 네,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 그래서 컴퓨터스와 컴퓨터홀딩스에서 저는 성동환 팀장 얘기를 듣고 나니 지금은 당장 투자에선 좀 피하겠다 생각 들었는데 아닌가요? 골라하면 답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그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게 다 똑같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지는 아마 받아들이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장은 뭐 다 떠나서 오늘 최근에 보면 이제 뒤에 녹음할 텐데 뭐 금융주들도 좋고 최근 상대적으로 지수 방어력이 있는 뭐 그렇죠. 반도체를 가거나 뭐 은행주 사거나 이런 자동차.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분위기여서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박스권 장이어서 주도주가 없는 장이 박스권 장이거든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여하튼 성장주들은 이러다 또 성장주가 누구 말대로 연초에 헤매고 올 하반기에 다시 이쪽에 갈 수도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뭐 다시 갈 수도 있는데 당장 우리가 뭐 3개월 6개월을 놓고 봤을 때는 그리 녹록하게 보이진 않아서 저희가 아마 투자 의견도 좀 낮추고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네이버 카카오는 강한 회사입니다. 네, 좋은 네이버 회사죠. 카카오는 극단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조정 자체가 저는 그냥 의미 있는 어떤 그렇죠. 숨고르기형, 다지기형 조정 정도로 봐요. 문제는 저기 베타가 좀 큰 좀 중소형 게임주들이 확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어떤 조정도 좀 부드럽고 좀 아름다운 조정은 아닌 상황이라 마음이 좀 쓰이죠. 하여튼 우리 송동환 팀장은 사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전화 받고도 다 얌전하고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또 욱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알겠어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